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암울했던 우리의 투자자분들의 기분이 오늘만큼은 다 회복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시장 가운데 주목받은 세 가지 키워드 수익 봉투 안에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은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정말 시장이야말로 오늘만 같아라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트럼프했다라는 표현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게 상호 관세를 90일 정도 유예를 한다라는 내용을 보도가 되고 나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하락한 종목보다는 상승한 종목들을 찾기가 쉬웠고요. 하락한 종목들이 오히려 드물었던 장이었습니다. 150개 정도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빨간불을 켠 가운데 반도체도 좋았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키워드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는가?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 CCUS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종목들이 대다수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쪽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세 종목이나 나왔고요.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한 종목도 제외 없이 빨간불을 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말쯤에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탄소 포집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 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부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상당 부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로 좀 연결성이 생기게 되면서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야 상관없이 결국에는 이쪽을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부각을 받았는데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주가 변동성이 상당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 다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올랐긴 합니다만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막판의 시세를 한 번 더 붙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전고체 배터리 30년 이전에 선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셀투팩 기술을 적용한 각형 배터리 개발을 빠르게 지속해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탓이기도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어떤 기대감을 이제는 실어봐도 되는 건가? 이에 대한 내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공대원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오늘 시장 참 기분이 좋을 때 오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저희가 정말 죽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좀 반가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네, 오늘 양대 증시 다 상승 마감을 네. 했죠. 네,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플러스 6%대로 상승,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2,400선까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코스닥 역시 681선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2,400개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한 130개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어제 간밤에 이제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일단 중단하는 그런 그렇죠. 결정을 90일 동안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네. 내리면서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증시에 환호성이 들렸던 것 같고요. 어제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그 여파로 인해서 나스닥이 무려 플러스 12%까지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역시 9%까지 상승하면서 정말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와중에 중국은 이제 제외된 그런 모습을 그렇죠. 좀 보였었죠. 중국은 보복 관세로 인해서 84% 네. 정도로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도 좀 우려감이 있었으나 이제 아시아 증시 중국이나 홍콩 역시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좀 시장을 고개를 좀 들었고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지금 현재 근데 미 선물은 마이너스 2% 정도, 3%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지금 좀 극대화가 되면서 중국이 최근에 중국 상무부에서 상호 존중이 있으면은 대화를 좀 열어둘 그런 의지는 있으나 그 여지가 없으면은 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좀 발언이 네. 뒤에 붙으면서 그러면서 미 선물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이는 만큼 내일은 미중 갈등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파로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뭐 대두 이런 쪽도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대응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주셨다 보니까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미 담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만 같아라. 그 속에서도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정말 잘 해냈습니다.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이 3종목이나 나왔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묶인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한 종목도 빠짐없이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없다 보니까 보통 테마주의 성격을 띠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군들 중에 종목군들이죠. 특히 뭐 그린케미칼이라든지 에코그룹주라든지 같이 오름세를 좀 보이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그쵸.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책적으로 부각이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급등세를 좀 보였었고 이재명 대표가 수년 전부터 탄소 포집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좀 고개를 들었었는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린케미칼에 이어서 에코바이오 역시 그리고 웨어레인 역시 같이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후발주들이 쏙쏙 오름세를 좀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먼저 그린케미칼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러면요. 자, 그린케미칼의 재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케미칼은 화면에 보시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매 연마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출액은 3천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100억, 170억에서 100억대까지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20억대에서 80억대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채 비율도 뭐 60% 정도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마진율은 3%대를 맴돌고 있고 PER은 PER이 20배 정도, PBR이 1.31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월봉을 보면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월봉을 보면은 추세가 2021년도부터 고점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고점이 19,000원대에서 14,000원대 그리고 10,000원대 부근까지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 월간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요 120월봉 부근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과 하락을 그리고 있는 그런 찰나였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나서 과거에도 한 8,000원 부근까지의 상승을 그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8,000원 부근이 단기 저항선 라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만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내일 이제 8,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 종목들도 종목군들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다 차트의 위치가 다 다르고 저항대라든지 매물대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기술적인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내일쯤에 정리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여주신 차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조금 더 깊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종목들 정말 잘 해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2차전지 종목들이 또 신저가 행진을 펼쳐주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종목들의 돌파구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 대다수 종목들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막판까지 조금 더 탄력을 붙여줬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간밤에 테슬라가 급등을 보였죠. 네, 두 자릿수 20%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무려 20%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이런 쪽도 부각을 받으면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LG엔솔이나 삼성 SDI도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좀 가속화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었고 2030년도까지 전고체를 좀 상용화시키면서 매출 상승을 끌어내겠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좀 힘입어서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 오름세를 보이다가 종가는 8.44%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항상 30만 원대만 오면은 좀 반등세를 좀 보이는 반복적으로 반등세를 좀 보이는 그런 찰나를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삼성 SDI 역시 앞으로 2030년도 안에 전기차가 자동차보다 이제 한 40%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기차나 배터리 쪽 이런 쪽도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좀 변동성을 좀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각 기업들마다 이제 호재성 멘트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면서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이런 쪽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5월 7일 날 인터배터리가 이제 유럽에서 또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0일이죠.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인터배터리가 개최가 될 때마다 각 기업들마다 참석을 해서 앞으로의 배터리의 현황들을 신기술 같은 거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제 오름세를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까지 열어봤습니다. 2차 전지 종목군들 기술적 반등의 영향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도 분명히 들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안에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실릴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 키워드 열어봤는데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조금 더 자세하게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밖에 핀 벚꽃을 이제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445선 6%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코스닥 682선의 1선에서 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수급이 쏠렸던 부분들은 무거운 종목들을 중심으로 담아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오늘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SK 하이닉스 순매수 3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 관세 유예에 따른 반도체주 지수가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도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움직였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SK 하이닉스가 이름 올리게 되면서 오늘 11%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16.73%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조기 대선에 대한 국면 속에서 이제는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 올리게 되면서 급등세를 펼쳐졌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또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7.09%로 장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에 대해서는 코스피에서 거래대금 3등과 4등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 종목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반도체, 포스코홀딩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오늘 외국인은 팔았다는 점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담아가는 모습이었지만 기관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같이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외국인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있습니다. 11.31%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포스코 퓨처임까지 담아가는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삼성 SDI, 현대모비스, 한국항공우주와 LG 이마트가 기관의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켰기 때문에 강한 매도세에도 오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장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도 잘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은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계속해서 잘 갔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왔던 부분 제약바이오였습니다. 특히 이 ABL바이오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을 차지하게 되면서 여전히 7.98%의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 안랩과 에코프로 BM까지 오늘 외국인은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9.29%의 상승세인데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외국인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미국 관세 유예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순매도 종목으로 보시면 HLB가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올릭스, 리가켄바이오, 주성 엔지니어링과 휴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담아가고 있었던 종목도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테오젠 1등 자리 차지하면서 5.61%의 상승세고요. 에코프로를 강하게 또 담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도 9.62%의 상승세, 그리고 HLB, 리가켄바이오와 휴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면 콜마, B&H와 그리고 SM, YG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비엠과 ABL바이오를 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에서는 또 에코프로비엠과 ABL바이오를 팔므로써 오늘 외국인과는 시선이 다소 엇갈렸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전하게 증빙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웅덩이 기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서 여러분들 걸로 습득해 나가서 계좌 발전으로 이끄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야무지게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 기법은 웅덩이란 말 그대로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이 웅덩이는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다가오는 일정 속에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기법은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데요. 단기적으로 매매 포지션이 단기 포지션이라면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뭐 정책주라든지 혹은 LNG라든지 단기 웅덩이가 출현을 했는지 여부를 보면서 진입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기술주 중심으로 웅덩이가 포착이 됐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은 고수익을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이 웅덩이 기법은 바닥권에서 먼저 선취매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매매 포지션이 있는데 총 4가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저점을 암시하고 있는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됩니다. 아무래도 웅덩이 기법이기 때문에 이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 이렇게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웅덩이가 출현할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번과 2번이 출현을 할 때는 그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저점이 10,000원이면은 10,000원 부근을 한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지지하고 있는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받쳐주는지 그 여부를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차트로 3G 엔터를 들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왼쪽 하단에 보면은 웅덩이라고 적혀 있고, 맨 하단에 네모 박스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웅덩이는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세 번째는 장기 반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1번과 2번, 3번이 출현하고 나서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정폭이 깊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면은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웅덩이 3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는 주가가 1,8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11월 12일 날 기록하고 있는 그런 찰나였고,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엔벨로프 상단을 두드리면서 상승과 하락을 두드리면서 거의 횡보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0,000원대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보면서 거래 대금이 실렸을 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추세를 보고 대응했더라면은 무려 35,000원대까지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작년 11월 달부터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223%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지엔터는 전형적인 티니핑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이때 당시에 탄력을 받았을 때가 현대차가 이 티니핑의 제작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로 예시로 공부를 이어가 보면요. 자, 두 번째는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동양철관은 제가 과거에 TV 공략주로 들고 왔었던 공략주 중에 하나였었죠. 동그라미로 TV 공략 지점이 TV 공략으로 가져왔던 지점이고요. 자, 보시면 웅덩이가 하단에 박스 표시로 한 3회 정도 출현하고 나서 주가가 1,500원대까지 오름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관세를 피하려면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참여 기대감 속에 이 동양철관이 주가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1,5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4월 18일 날 알래스카 LNG 참여 협상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죠. 자, 밑에 웅덩이가 출현한 거를 보시면요. 출현했을 때 당시마다 주가가 눌림 구간에서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웅덩이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주가가 한 7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장대 양봉 종가 부근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시 한번 N자형으로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TV 공략주로 들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관세를 피하려면은 결국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봐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3월 28일 날 웅덩이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라고 설명드리고 나서 무려 34% 정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예시로 공부를 더 이어가 보면요. 자, 다음 종목은 대성창투라는 종목입니다. 창투사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군이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통상 정책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파면 이후로 고공행진을 5일선을 상회하면서 무려 2,700원, 2,8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웅덩이가 총 3회 정도 이 또한 출현이 되었었는데, 자, 빨간색으로 제가 선을 쭉 그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1,700원대만 내려오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700원에서 과거 12월 달도 그렇고, 그리고 2월 달도 그렇고, 최근에 4월 달도 그렇고, 1,7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은 엔벨로프 상단 부분인 요 박스권 상단 부분인 2,0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300원 뛰기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은 거래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량이 터진 시점부터 요때 최근에 터지면서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전고점 부분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서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10일부터 웅덩이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63%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기 대선이라든지 LNG라든지 이렇게 앞으로의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웅덩이가 포착이 되면은 주가가 더 탄력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제가 매 월마다 일정 캘린더를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는 게 아니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제공하는 일정 캘린더는 검정색은 앞으로의 일정을 적어놨고, 빨간색은 관련주들을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일정 중에서 매 주마다 일정 캘린더를 받으면은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게 뭔지를 포착해라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대선 관련주들을 전반적으로 다 적혀 있고, 다 이재명 대표도 출마 선언을 한다, 안철수도 출마 선언을 한다, 홍준표도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을 다 적어놨고, 상지건설도 최근에 급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죠. 그리고 목요일 거 보면은 오늘 이슈를 보면은 중국이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통탈 80% 이상 84%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밝혔죠. 관련주로는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세노텍이라든지 노바텍, 티플렉스를 적어놨었는데 관련주들의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함께 보시면요. 자, 미중 갈등이 극대화가 되면은 히토류 관련주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이 좀 협상 단계로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미국이 원하는 거는 틱톡이기 때문에 틱톡 관련주를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4월 10일 날 중국이 미국산에 맞불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라는 일정을 적어놓은 상태에서 노바텍이 4월 9일까지 25,000원을 그리면서 주가가 한 4거래일 동안 급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고요. 시간으로도 한 4% 정도 올랐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웅덩이가 4월 10일이 되기 전에 주가가 눌림 구간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게 확인이 되고, 웅덩이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포착이 됐을 때 웅덩이 신호가 반복적으로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121선 부근에서 한 2주 정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주가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25,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노바텍이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무려 74%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자, 다음 종목은 유니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유니온 역시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보험을 들어놨죠. 바로 우크라이나, 내일 바로 우크라이나 물산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질 그런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쉽게 지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역시 이제 내수 문제로 추가 경기 부양을 하면서 1차 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더 극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온 역시 밑에 하단에 보면요.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 전에 7,30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기 전에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포착이 되고 나서 4월 10일이 되기 전에 4월 9일 날 7,3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는 3월 31일 날 최저점 4,700원을 그렸을 때가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중순부터 3월 말일까지 웅덩이 신호가 포착이 되는 걸 확인이 되면은 매집을 하면서 일정이 다가오는 걸 보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급이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3월 31일부터 웅덩이 신호 때 포착이 돼서 들어갔더라면은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53%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예시 종목으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요. 자, 다음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도 TV 종목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공략주로 나간 적이 있었던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였죠. 자,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로 제가 녹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시점이 공략주로 들고 온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목표가를 2,400원을 제안을 했는데 2,3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웅덩이가 총 3회 정도 출현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2,3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놨습니다.
자, 2,0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반복적으로 출현을 하면서 작년부터 2024년도부터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3월 달까지 2,0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주가가 다시 2,400원에서 많게는 2,700원까지 오름세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던 그런 찰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매집을 해나갔더라면은 이렇게 시세를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4월 10일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2,3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 역시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시간 단축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간 단축도 된 상태에서 2,3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웅덩이가 포착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장을 대응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도 수익 날 확률에 더 다가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4월달 그리고 5월달 그리고 6월달까지 일정들이 앞으로 무수히 많기 때문에 참여해서 많이 계좌 발전으로 이끄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늘 들을 때마다 기법 이름이 너무 귀엽습니다. 웅덩이 기법인데요. 기법 이름 자체는 너무 큐티 뽀짝하지만 이 종목만큼의 수익률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의 차트에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일정 캘린더 받아가실 수 있다니까요.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웅덩이 기법으로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먼저 한번 짚고 갈게요.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가 48%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새롭게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동양철관 잠시 뒤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 클로버과 GS 글로벌, S&T 에너지까지 이렇게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이 저희가 목표가로 1,315원이 제시가 됐는데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1,584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1차 목표가 넘긴 상황인데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은지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들고 온 종목들 보면요. 동양철관도 그렇고, 그리고 SG 글로벌도 그렇고, 네. 그리고 S&T 에너지도 그렇고, 그쵸. 다 알래스카. 네, 네. 다 알래스카 관련주가 부쩍부쩍 많이 맞습니다. 있던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자, 동양철관도 마찬가지로 강관 전문 업체로, 생산 업체로 이제 가스관이라든지 배관 등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했을 때 면담까지 한 이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한국이 이 관세를 피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25%를 피하려면은 이제 알래스카 LNG를 좀 협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그때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3월 28일 날 1,174원의 매수가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지금 1,500원대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34%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까지 재무적까지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재무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를 보면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2,600억대를 지속적으로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77억에서 22억, 67억까지 좀 변동성을 그리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흑자에서 적자로 좀 전환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토탈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만 부채 비율이 100%에서 78%까지 부채가 많이 감소되는 게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진율은 2.67%로 좀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PER과 PBR은 0.94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자 과거에 이제 대왕거래 이슈가 있었을 때 작년 2024년 5월 달에 6월 7일 날 이제 최고점 1,678원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이력이 있죠. 이때 당시에 기대감이 힘입어서 1,6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슈라든지 차익 매물이라든지 그리고 알래스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500원대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오름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파동을 그리면서 N자형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엔벨로프 하단 부근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세를 보여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1,600원대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그 전에 작년 6월 달에 1,600원대에 매수했던 그런 분들이 당연히 본전까지 오기를 기다렸을 것이고 그런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윗꼬리가 출현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600원대가 단기 저항선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봉을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자, 장기적으로는 1,600원대가 요 라인이죠. 월봉상 1,600원대가 전고점 라인이 요 라인인데 이 1,6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2,0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1,600원 돌파한다면은 2,000원대까지도 목표가를 높여서 대응해 나가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만 좀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고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보유자들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눌림목 구간에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리뷰 종목 동양철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전고점 부분인 1,600원 부분에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1,6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단기적인 목표가 1,600원을 뚫게 될 시에는 2,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2,000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진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들고 오신 종목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 들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한국이 25%의 관세를 피하려면은 이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4월 28일 날 또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넥스틸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넥스틸을 들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나본 종목이 이 S&T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총 4가지의 종목을 미리 한번 만나봤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한 개가 더 들어오거든요. 넥스틸이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넥스틸 역시 강관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4월 18일 날 모멘텀으로는 이제 알래스카 LNG 협상 논의로 한국을 방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힘입어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오름세를 보인 만큼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는 출회가 될 수가 있어도 이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으로는 미국 내에 과거에 12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서 매출을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관세에 미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로도 좀 자유로운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사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인데요. 최근에 한덕수 이제 대통령 대행이 이제 트럼프랑 전화를 했죠. 자, 트럼프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요. 나는 방금 한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아주 훌륭한 통화를 마쳤다. 라고 우리는 그들이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그리고 미국의 LNG의 구매라든지 그런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대해 투자를 한다고 이제 논의를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협상을 통해서 우리 국장 역시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이런 관세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라라고 조건을 내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틱톡을 안 팔고 한국은 알래스카에 참여를 하면서 관세를 피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여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관세 압력과 함께 알래스카 LNG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가 18일 날 한미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고자 이제 만남을 갖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지난 만남의 3월달 만남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만남을 가지면서 안 장관도 참여를 한다고 하고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부각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멘텀을 같이 보시면은 앞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2022년도에 이 넥스틸이라는 동사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12만 톤 규모로 생산 공장을 건설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을 건설하면서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함께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재무제표인데요. 재무제표 역시 자, 2022년도에 6,600억 정도를 기록하던 회사가 2023년도에는 6,100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5,500억으로 매출액은 좀 6천억대에서 6천대 미만으로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800억대에서 1,500억대, 영업이익도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1,400억에서 1,200억대 그리고 300억대까지 감소세를 지난 과거에는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매출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재무제표를 가져온 이유가 맨 하단에 있는 PER과 PBR인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PBR이 0.42배밖에 아직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가 많이 올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PER 역시 5.57배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도 갈 길이 아직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함께 알아가 보면요. 자, 일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과거에 3월 19일 날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문을 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5일선을 상회하면서 18,700원까지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었었는데 이 관세 여파와 이제 협상이 불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공존하면서 주가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12,000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웅덩이가 밑에 하단 네모 박스 보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웅덩이가 모두 출현한 상황에서 최근 2거래일 동안 다시 엔벨로프 상단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N자형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2거래일 동안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지만은 다음 주 일정을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7,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17,000원 돌파하면 전고점 부분까지도 욕심을 내도 되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 저점, 오늘 금일 저점인 13,500원, 오늘 저점 13,500원 잡고 손절가는 짧게 잡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매매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종목이 추가가 됐는데요. 오늘 추천해주신 넥스틸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1차적인 목표가로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3,500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거리에는 벚꽃도 만개를 했고요. 오늘만큼은 시장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이 정말 우리 국내 증시에 봄이 찾아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잠깐의 햇살만으로 오늘은 좀 기쁜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준비는 언제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안내해 드리니까요. 카메라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도 공대원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